안녕하세요. 만성 목통증과 견갑골 운동 이상의 관련성 체계적 문헌 관찰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성 목통증 환자들은 견갑골 운동 이상을 자주 보이며 이는 통증 강도, 자세, 근활성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만성 목통증과 견갑골 운동 이상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연구 질평가는 NOS를 사용하였습니다. 분원 검색 범위는 연구 시작에서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되었고, 근거 수준 평가는 그레이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총 19편의 연구 포함 증례 대조군 3편, 횡단연풍 16편, 총 1,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73%의 연구는 중간 수준의 바이어스, 15%는 낮은 바이어스, 10%는 높은 바이어스. 만성 목통증과 견갑골 운동 이상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성 목통증 환자에서 견갑골 운동 이상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리치료에서는 목통증 환자의 견갑골 움직임 평가와 중재가 필요합니다. 견갑골 돌린 이상이 목통증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 근거 수준은 낮게 나왔습니다. 향후 연구는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나타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목통증을 만성통증이라고 하며 현재 경추 문제뿐만 아니라 견갑골과 어깨가 같은 더 넓은 부위, 목통증에 관여한다는 것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얀다의 체인 리젝션 이론에 따르면 한 부위의 근육 불균형은 다른 부위와 보상과 기능 이상을 유발합니다. 연쇄적인 근골격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견갑골 이상은 조직의 기계적 민감도와 목 압박 시 통증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견갑골 기능 이상은 목통증의 원인, 지속 또는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견갑골 운동 이상은 어깨 움직임 중 나타나는 견갑골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또는 기능 장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견갑골 운동 이상은 근활성 패턴 이상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SD에서는 상부 승모근 과열성, 정거근 하부 승모근의 저하 패턴을 나타나고 정거근과 하부 승모근은 상승 회전에 중요하며 목통증 환자는 이 근육들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나타나였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관계를 조사했지만 그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트리거 포인트는 목과 어깨 근육에서 흔히 발생되며 근막 통증 증후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 가사용, 잘못된 자세, 급성 외상 등으로 발생을 하고 트리거 포인트는 근육의 경직, ROM 감소,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장시간 책상 작업이나 컴퓨터 사용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이고 지속된 자세, 이러한 자세는 목과 어깨 근육의 움직임 패턴을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통증과 기능 저하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견갑골 중심 치료가 제한되고 있지만 목 통증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견갑골 치료가 목 통증과 기능 장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재가 통증 정도나 근력 증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현재까지 만성 목통증과 견갑골 이상 간의 관계를 분석한 체계적 고찰은 없으며 이를 정확히 평가한 종합적 리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문헌 검색을 통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하며 견갑골 운동 이상과 만성 목통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각 연구에서 저자, 연도, 대상수, 나이, 연구 방법, 견갑골 기능 평가 변수 등을 수집하였고 목통증 기간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포함된 연구들의 질과 바이어스, NOS 척도를 사용해 평가되었습니다. 그레이드 기준을 사용하여 연구 근거 수준을 평가하였고, 근거 수준을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대상자 샘플 수, 측정 방법 등의 차이로 메타 분석 수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총 19개의 관찰 연구 포함 증례 대조군 3개, 횡단 연구 16개, 총 대상자는 1,365명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만성 목통증과 견갑골 이상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나였고, 3개 연구는 관계를 직접 분석했고, 16개 연구는 목통증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레이드 기준 적용 결과 전체 연구의 근거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표는 간략하게 생략해보고, 디스커션으로는 견갑골 이상과 만성 목통증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만성 목통증은 견갑골 운동학 변화와 관련되며 이는 자세, 근활성, 움직임 패턴으로 나타나였습니다. 근활성 변화는 목통증 환자의 견갑골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지 기능 동작에서 상부 승모근의 근활성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만성 목통증 환자에서는 전과골 활성 지연이 보고되었습니다. 근육 활성 변화는 견갑골 종열 이상과 경추 흉추의 부담을 유발하여 기계적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만성 목통증 환자는 어깨 움직임 시 소형근 활성도가 정상인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목통증 환자에서 견갑골 근활성 패턴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견갑골 기능 이상에 대한 보상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단수 근력 강화보다 신경근 재교용이 근육 협응과 환경 개선에 더 중요합니다. 만성 목통증 환자는 능형근과 중부 승모근의 양측 근력이 감소되었고, 이러한 약화는 자세 불안정성과 경추 견갑 부위의 부하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부 승모근 통증은 근활성화 증가와 관련되며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불편감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경추 상부에는 과도한 압력, 하부에는 압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목통증과 견갑골 이상 관계는 얀다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만성 목통증 환자에서는 이러한 영쇄 반응이 목을 보호하려는 보상 패턴을 만들고 오히려 추가적인 불안정성과 손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부위의 기능의 이상은 다른 부위의 보상과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견갑골 이상 목표로 한 중재는 만성 목통증 환자의 통증 강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였고, 임상에서는 만성 목통증 환자에게 견갑골 이상 평가가 필요하다고 나타나였습니다. 견갑골 평가에서 LSST 임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고, 전자기 광학 시스템은 견갑골 3차원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 평가는 검사장은 신뢰도가 낮거나 중간 수준이었고, 검사자마자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 평가만으로 임상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손잡이는 만성 목통증 환자의 견갑골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손잡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성 목통증과 견갑골 이상은 관련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임상평가와 치료에서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견갑골 기능 이상이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목통증 환자에게서 견갑골 움직임과 평가가 중재가 필요하다고 나타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근거 수준은 낮았고, 첨단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나타나였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만성 목통증과 견갑골 이상 간의 인간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견갑골 이상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연구 논문 리뷰에서는 만성 목통증 환자가 다이스 키네시스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견갑골의 운동학적 변화와 근활성 패턴이 이상이 통증 및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크로스 세션으로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경추고유 수용 감각과 견갑골 기능의 관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신경 감각 기반적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보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